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 날이라 더울까봐 제가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그래도 덥군요. 그래도 오늘 마세라티 모델 오랜만에 정말 비 안 오는 날씨에 테스트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승기에서 기블리 모데나 트림이었죠. V6 3.0L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된 모델 시승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2.0L 가솔린 엔진,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모데나 트림에서 엔진 파워트레인 구성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 첫 시승기가 르반떼 GT 모델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차량에 적용되어 있었던 파워트레인 구성이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에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되면 이 마세라티 브랜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GT 트림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 트림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년형 모델로 보면 GT라는 트림이 자체가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기 가솔린 2.0L 터보 엔진이 적용된 구성을 이제 GT 트림으로 통합적으로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간략하게 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21년형 모델에서 하이브리드라는 트림 자체가 22년형으로 오면서 GT 트림으로 통합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21년형 그란 루소와 그란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데나 트림으로, 그리고 SQ4 그란 루소 그란 스포츠 모델은 모데나 SQ4 모델로, 트로페어는 트로페어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승차가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이렇게 모델 트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트림이 그란 루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란 스포츠 자체는
좀 더 이 자동차 운전 성능 쪽에 옵션이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기본 가격으로 보면 약 1억 2,050만 원에 공식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던 모델입니다. 여기에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총 3개 추가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에요. 그래서 옵션 가격으로 보면 약 1,100만 원 정도의 옵션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추가된 옵션은 잠시 후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 시승 차량의 판매 가격 1억 3,200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기블리 트림에서 가장 비싼 트림 예상했었겠지만 트로페오 모델이거든요. 트로페오 모델과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선 22년형 트로페오 모델 같은 경우는 1억 8,750만 원에 공식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승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과는 약 5,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트로페오 모델급으로 가면 웬만한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세라티 시승기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지만 엔진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로만 보면 제가 마세라티 차량들 그래도 시승을 좀 해봤지만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는 가격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세라티의 감성을 좀 더 확실하게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행 22년형에서 판매 중인 모데나나 트로페오 등급의 차량을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세라티를 아마 처음 접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마세라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 트림이기는 한데, 정말 진정한 마세라티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 하시면 모데나, 트로페오 이런 트림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마세라티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이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ZF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30마력, 최대 토크 45.9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 100은 5.7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55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르반 때 GT 모델에서도 이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충분한 주행 성능 테스트 진행을 해봤었는데 주행 퍼포먼스라고만 보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지난번 기블리 모데나 트림 그 차량이랑 최고 출력 부분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지 엔진 배기량 차이 때문에 배기음에서 차이는 좀 날 수는 있지만 퍼포먼스 이런 부분으로 보면 그래도 좀 상당히 장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차량 공차 중량은 2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8.9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렬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지난번 모데나 트림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트림으로 보면 블랙
피아노, 우드, 그리고 투톤 가죽, 인테리어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투톤 가죽 같은 경우는 쿠오이오 색상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모데나 트림이랑 같은 구성이죠. 이 피아노 블랙 우드 인테리어 인레이 같은 경우는 샌드 터널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스틸, 도어 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지난번 모데나 트림과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차량 가격 설명 드릴 때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추가 옵션만 차이가 있을 뿐 실내 옵션 전체적인 구성은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2개 아날로그 방식의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디스플레이 약 7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이실 건데 이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죠, 요즘에 이 디지털 계기판이 거의 이제 대중화 그렇죠, 추세죠 요즘에. 그런 거 봤을 때 아날로그 계기판이다 그러면은 약간 좀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실제로 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계기판 구성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잘 뺐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한몫을 하는 게 이 스피드미터랑 RPM 게이지 쪽 보시면 화이트 톤의 LED가 이제 구성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LED를 정말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조잡해 보이지도 않고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 이거는 조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 관련 버튼과 다이얼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모데나 트림, 기블리 모데나 트림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헤드라이트 구성을 보니까 후방만 안개등이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은 마세라티 브랜드는 다 좌측에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작은 수납함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수납함 저도 예전에 있었던 차량이 있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부 뭐 특별한 구성은 없고요. 이쪽에는 메모리 시트를 저장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운전석만 지금 해당이 되고요. 총 2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도어 트림부에는 특별한 구성은 없어요. 윈도우 레버,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앙 제어 락 장치는 운전석과 조수석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지난번 모데나 트림에서도 그랬지만 이 마세라티 브랜드 손에 닿는 모든 구간이 다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어 트림에도 지금 스티치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느끼게끔 디자인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최고급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좌석은 좀 전에 메모리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동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 방식으로 보면 12웨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승했던 기블리 모데나 트림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트입니다. 이 시트가 최고급 가죽 시트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옵션 구성으로 보면 시트에 이제 통풍 시트 구성을 추가하게 되면 이 최고급 가죽 시트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천공 부분 때문에 최고급 가죽 시트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일전에 시승했던 기블리 모데나 트림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모데나 트림은 열선 시트 구성만 있었죠. 이 전체적인 시트 창자감으로 보면 사실상 마세라티 브랜드 이 사이 서포트는 없습니다. 이 없는 구성에서 이 착자를 해서 보면 이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조금은 탄탄한 느낌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닙니다. 좀 그래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좀 이따 이제 스티어링 휠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티어링 휠도 전동이거든요. 전동, 시트도 전동, 여기에다가 파워풀 페달 옵션까지 기본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달까지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의 신체에 맞게 이 전체적인 이
운전석 구성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참고로 이 파워풋 페달 같은 경우는 이녹스 스포츠풋 페달이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지난번 모데나 트림이랑 같은 구성이에요. 안쪽에 알루미늄 시프트 페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이쪽 옵션 구성을 보니까 현재 차량은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작 방식은 전동 방식입니다.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이제 전동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성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일단 상단에 마세라티 브랜드 공통적인 사항이죠. 아날로그 시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르반떼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구성에서 추침까지 들어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블리 모델은 이게 이제 통합인 것 같아요. 분침이랑 시침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10.1인치 HD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적용이 되어 있고 16:10 비율로 해상도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좀 많이 보여줍니다. 구성은 지난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이한 거는 그렇죠. 이 리어 선쉐이드도 지난번 모데나 트림에서 있었던 구성이고요. 에어컨 컨트롤, 지금 디스플레이 하단에도 물리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에어컨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 휠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쪽에서 통풍,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활성화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으로 좀 가볼까요? 차량 설정 들어가 보면 안전 주행 보조 기능 이쪽에 들어가 볼까요? 파크 어시스트, 그리고 주차 관련 센서,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구성까지 들어오면 이 마세라티 브랜드의 이제 대부분 ADAS 시스템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승 차량, 지난번 모데나 트림도 그랬지만 이 ADAS 시스템에서는 옵션이 조금 그렇죠, 추가만 되면 구성으로는 많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날짜 이쪽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 상단에 아날로그 시계 보이실 텐데 이쪽에서 시계를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카메라 쪽 가면 지금 후방 카메라 지원 이렇게 메뉴가 보이실 건데 현재 모델은 후방 카메라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트 편의 기능, 이 지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시트 편의 기능에서 이지 엑시트 시트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차량이 이제 하차를 할 경우 시트가 이제 후방으로 밀리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시동을 키면 다시 원래 세팅된 값으로 다시 시트가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좀 전에 언급했지만 에어컨 컨트롤러를 이제 물리 버튼으로도 하단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투전 타입의 에어컨 컨트롤러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러 하단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를 열면 하단에 이제 미디어 관련 포트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USB는 타입 A와 C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 구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를 연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별도로 커버로 좀 되어 있어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 디자인은 마세라티 브랜드의 이제 공통적인 다 특징인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변속기 앞쪽에 이제 비상등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좌측 라인, 요거는 ESC 오프, 스탑&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이쪽 버튼 구성으로 보면 아이스, 스포츠 이렇게 두 개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실 건데 지금 계기판에 스포츠로 되어 있거든요. 스포츠에서 스포츠를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노멀로 빠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누르면 이렇게 아이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으로 보면 이 아이스 모드가 효율과 이제 승차감 쪽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는 말 그대로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을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성에서 조금씩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구성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세라티 브랜드 하면서 아이스 드라이브 모드에서 댐핑 컨트롤을 활성화해 놓으면 저 높은 승차감이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스포츠에다가 댐핑 컨트롤을 활성화를 하면 더 단단한 스타일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댐핑 컨트롤 하단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레버가 보이실 텐데, 마세라티 브랜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제공을 하지만 오토홀드 기능은 없습니다. 이 센터 콘솔은 지난번 모데나 트림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우선 크기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촬영 등급으로 보면 센터 콘솔 사이즈는 상당히 넉넉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안쪽에 컵홀더처럼 또 디자인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루프 쪽에는 그냥 일반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된 구성이에요. 그래서 차량의 대략적인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귀블리 그란 스포츠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란 스포츠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1,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훅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각 휠 그리고 차체 모니터 센서를 통해서 주행 환경 그리고 운전 스타일 등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서스펜션 댐핑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스 모드로 설정을 변경한 후에 여기에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활성화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선 기본적인 승차감, 지난번 귀블리 모데나 트림과 똑같은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일단 기본적인 서스펜션 자체가 탄탄하게 조여진 스타일입니다. 아마 지난번 제가 귀블리 모데나 트림 시승했을 때 이 발톱 터고 넘어가면 이 마지막에 이 딱 내려갔을 때 쫀쫀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주는데, 이 느낌 때문에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좀 만들어준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럼 현재 귀블리 그란 스포츠도 그런 스타일로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완벽하게 탄탄한 스타일입니다 라고 하면, 보통은 이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 그렇죠, 서스펜션 자체를 탄탄하게 조여놓는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댐핑 컨트롤을 아무리 활성화를 잘 시켜놔도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다른 타 차량들의 특징인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후륜 쪽에 살짝 들어가는 이 쫀쫀한 느낌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되면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이 쫀쫀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탄탄한 스타일로 변경이 되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별로의 차이점은 그 서스펜션 대응 부분에서의 변화가 확실하게 이 실내 쪽으로 넘겨주는 느낌이 나요.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승차감적으로 그래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이스 모드에다가 댐핑 컨트롤만 활성화를 해라도 일반적인 도로 주행 환경에서는 뭐 그래도 무난한, 그래도 완벽하게 편안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송기내는 승차감을 좀 확보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후륜 쪽에 살짝 이제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좀 만들어줘요. 이게 살짝 지난번 르반테 GT 뭐 에어 서스펜션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애매하지만 뭐 그 차량도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줬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승차감 모드로 놨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승차감 쪽으로는 대응을 좀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포츠죠. 변속기 좌측으로 밀어서 수동으로 빼놓으면 패들 시프트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방스터. 일단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을 하면 이 후륜 쪽에서 이제 배기 풀랩이 열려서 배기음이 커지는 게 일단 소리로 들어와요. 이 상황에서 오늘은 RPM을 특별히 조정하지 않고 그냥 수동으로만 놓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급전개를 해봤는데
처음에 출발하실 때는 아예 이렇게 1단으로 빼놓으시고 패드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셔서 이 급가속을 하시는 게 그래도 달릴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난번 그렇죠, 마세라티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이 공통적인 이 느낌들인데, RPM을 그래도 조금 올려서 사용하셔야 이 가속을 했을 때 느낌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4500에서 5000 RPM 요 수준에서 변속을 이제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 속도를 그래도 계속 일률적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지난번 르반테 GT 트림도 그랬지만 이게 배기 플랩이 열리기는 하는데, 지난번 모데나 트림 그렇죠, 아무래도 V6 엔진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 모델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배기음이 그렇죠,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엔진이라는 거를 감안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드라이빙 했을 때 감성적으로 배기음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단 이제 V6 엔진의 배기음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V8 트로페오 등급의 배기음을 들으신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2.0L 터보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배기음은 고급스럽게 잘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볼까요? 지금 보시면 4000rpm까지 올라가면서부터 힘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모데나 트림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 모데나, 기블리 모데나 트림 파워트레인 출력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 출력이랑 최대 토크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데나 트림은 V6 엔진이거든요. V6와 직렬 4기통 엔진 출력으로만 놓고 보면 GT 트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도 정말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출력을 좀 뽑아줬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드라이빙 할 때도 느껴집니다. 지난번 모데나 트림에서 가속했을 때 그 느낌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건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속했을 때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느낌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무래도 V6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 가속을 했을 때 엔진 음색 그리고 배기 음색 이런 부분이 가속했을 때 좀 더 이 감성적으로 좀 올려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GT 트림은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친구도. 커브 들어가죠. 커브 들어가서 여기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잘 들어요.
현재 모델이 듀얼 캐스트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 면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 분들이 이 차량을 주행을 하셔도 퍼포먼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느낌을 드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 건, 마세라티를 그래서 좀 오래 소유하셨던 분들, 여기서 이제 고배기량 엔진을 많이 소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마세라티를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에게는 현재 출력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단 이제 기존의 모데나 트림이랑 확실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감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마세라티 브랜드라고 하면 이 배기음, 엔진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추구해오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배기음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이 GT 트림이 어떻게 보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예전에 마세라티 그런 감성을 계속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GT 트림보다는 요거보다 상급 트림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배기 쪽에서 이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이 변속을 했을 때 팍 터지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좀 부각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데나 트림 같은 경우는 가속을 할 때도 이 배기음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이 GT 트림은 변속을 했을 때 배기음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기존 마세라티의 이런, 그렇죠, 이 배기음 이런 거 사실 되게 크게 들리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GT 트림이 정말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세라티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화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락셀, 오호, 이렇게, 이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너링, 고속 영역에서의 이 주행 안정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편하네요. 무엇보다도 이 운전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마세라티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 터널 구간 속도를 보면 약 한 저희 기준 속도보다 20km가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고속력으로 밀어붙여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2.0L 가솔린 엔진이라는 거를 감안하면 정말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이 출력을 뽑아내주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GT 트림의 공통적인 장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모데나 트림 자체가 이게 표현을 하자면 이 V6 엔진이 적용된 모데나 트림 같은 경우는 가속을 진행하면 이 엔진에서 상당히 여유롭게 이제 속도를 밀어붙여주는 느낌이 난다고 하면, 이 GT 트림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강력하게 엔진 출력을 좀 뽑아내주는 느낌이 나요. 그게 일단 GT와 이 모데나 트림의 이 가속했을 때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V8 엔진으로 가면 상당히 여유롭게 이제 속도를 올려주는 느낌이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T 트림 지금 330마력을 내는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출력만큼이나 이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응이 잘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속 영역에서의 주행 안정감은 정말 상당히 좋은 수준이에요. 저 터널 구간, 지난번 시승했던 르반떼 GT, 그리고 기블리 모데나 트림과 저 터널 구간 한번 가속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오호, 이렇게
이야.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속도 영역 보니까 대부분이 다 비슷한 속도로 더 터널 구간 딱 끝에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뭐 저도 편집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데나 트림, 그 다음에 오늘 시승한 기블리 하이브리드 그런 스포츠 모델, 그리고 마지막이 르반트 GT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이 가속 성능 테스트할 때 이 GT 트림도 충분히 가속 성능을 소위 말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던 게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2.0L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뭐 물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기는 하지만 2.0L 가솔린 엔진으로 상당히 좋은 수준의 이 가속력을 뽑아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탄도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강수록 더워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비가 내려서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듭니다. 어쨌든 오늘 시승차 기블리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시면 풀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시스템은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이 당시 트림으로 보면 그란 스포츠 트림이거든요. 이 트림만 보면은 피아노 블랙 인서트 그리고 스포츠 프론트 스플리터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특징이죠. 이 그릴 디자인 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는 튜닝 포크 블랙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트림 기준으로 그란 이제 루소 트림으로 가면 크롬 타입의 튜닝 포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블리 트림에서 가장 상급 이제 트로페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로페어까지 넘어가시면 전면 디자인에서 이제 카본이 일부 이제 적용이 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세라티 브랜드 전면 디자인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뭐 수많은 차량들을 시승을 했지만 보통은 이 지금 하단에 번호판이 다니는 위치가 일반적인 차량들은 그릴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취하는 디자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현재 기블리 모델을 보시면 그릴 전체 이미지는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디자인 구성을 해주고, 그 하단 쪽으로 번호판이 적용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마세라티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전면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일부 다른 브랜드 차량들을 보면 그릴 디자인은 이쁜데 이 번호판이 조금 어정쩡하게 가려져서 디자인이 조금 아쉬워지는 부분 차량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국산 차량들도 튜닝을 많이 하시죠. 번호판 아래로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마세라티 브랜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좀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그릴, 전체적인 그릴 이미지가 뭐 다른 부분에 가려져 있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마세라티 3주창 로고까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면 쪽에서 봤을 때 이 마세라티 브랜드 이미지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다가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그란 스포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휠 타이어 전륜 245mm, 후륜 285mm의 20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으로 보면 20인치 테시오 디자인 휠이 적용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 휠은 옵션으로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실내 옵션 설명 드릴 때 총 3가지 파트의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내에서는 이제 통풍 시트가 들어가면서 최고급 가죽 시트가 이렇게 들어간 구성이 되고요. 외형 쪽에서는 이 휠 디자인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간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 P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전면 휀다 쪽에 에어벤트 3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2년형으로 오면 저 에어벤트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근처에 이제 트림 배지가 보통은 적용이 됩니다. 근데 현재 모델은 21년형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배지가 하단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 후면 쪽에 브랜드 배지까지 30창 로고까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GT 트림과 일반 트림, GT 트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벤트도 그렇고 로고 쪽에 블루 색상 액센트가 들어간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 2열 공간입니다. 사실상 2열 공간 지난번 모데나 트림 시승했을 때 제가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오늘은 설명드릴 거는 없는데 그래도 또 이 영상만 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우선 공간으로 보면 이 운전석 구성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지금 맞춰서 지금 세팅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지 엑서스 기능도 해제를 시켜놨어요. 딱 제 시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무릎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은 주먹은 들어가진 않는데 손날이 들어가는, 손날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좌를 하면 편안합니다. 근데 좀 이게 특징이, 이거 제가 여기 앉으니까 생각나는데 1열 시트는 조금은 탄탄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쿠션감이 방석뿐만 아니고 등받이 쪽에서도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열 시트에 앉았을 때보다는 2열 시트에 앉았을 때 좀 더 편하게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엉덩이를 빼서 앉으면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투전 타입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1열 실내 옵션 설명드려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에 에어벤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하단에 버튼 4개가 보이실 건데, 좌우측 2개는 열선 시트 구성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은 뒷유리 선쉐이드 조작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에서 마세라티 브랜드의 공통적으로 좀 좋은 장점이 바로 이 2열 헤드레스트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1열은 정말 잘 꾸려놓고 2열 헤드레스트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게 적용되어 있는 구성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마세라티 브랜드에 적용된 2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구성적인 면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보시면 마세라티 로고까지 양각으로 새겨놨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을 좀 쓴 티가 나요. 요것도 옵션에 좀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 제가 모데나 트림 했을 때 이쪽 열면 12V 파워 아울렛이랑 USB 포트 들어가 있다 제가 언급을 했는데, 현재 모델은 그 옵션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콘솔 박스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컵홀더는 앞쪽으로 좀 빠져 있는 방식인데 2열 암레스트가 좀 길게 빠져 있는 디자인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컵홀더를 사용하시고 이제 팔을 올려도 정말 무리 없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입니다. 후면 디자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면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메랑 디자인은 마세라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보시면 리어 범퍼는 스포츠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요. 익스트랙트 피니쉬는 피아노 블랙이 적용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배기 시스템입니다. 총 4개의 배기 시스템, 트윈 듀얼 이그저스트 파이프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배기음으로만 보면 V6 엔진이 적용된, 그렇죠, 모데나 트림, 그리고 VH 적용된 트래페어 등급이 배기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GT 트림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2.0L 가솔린 엔진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감은 아니더라도 수긍이 될 정도의 배기 시스템은 좀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킥모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500리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트렁크 안쪽에 옵션으로 보면 조수석 라인 쪽에 12V 파워 아울렛 소켓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그란 스포츠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우선 기블리 모델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현행 GT 트림은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모데나 트림은 V6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모데나와 이 GT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하면 사실상 주행 성능, 이 가속 성능 그리고 제동 성능, 제동 성능은 모데나가 좀 더 잘 나왔죠. 그러면 가속 성능 부분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몸으로 느끼기에는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구성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GT 트림도 그만큼 출력 면에서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모델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확실한 거는 제가 이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마세라티의 이런 배기음, 이런 감성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GT 트림은 약간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만약에 예전에 마세라티 모델들 차량들이 되게 좋아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배기음 이런 게 나는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GT 트림이 정말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GT 트림이라고 해서 절대 가속 성능, 코너링 퍼포먼스 이런 부분이 절대 떨어지는 트림은 아닙니다.